예, 한판 브리핑. 오늘 생일이신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한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고. 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의 영향이었을까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하락한 걸로 나왔네요. 네, CBS 노컷 뉴스가 RN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1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1%포인트 하락한 40.5%,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3.9%포인트 늘어난 57.1%였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윤 대통령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9%포인트 하락한 39.1%,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2.9%포인트 상승한 58.0%였습니다. 예. RN서치 김미연 대표와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위원은 공통적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 의혹이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 해법으로 주민투표 여론조사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소식에 대해서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주민투표 방안과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의 공식 논의는 없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다만 여당 지도부 인사들은 언론의 주민투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중앙일보는 한 여권 고위 관계자가 주민투표 등을 통해 정확한 민의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으며 정부 고위 관계자도 주민투표나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공식 논의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 제한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 노선을 두고 김건희 로드다라면서 연일 맹폭을 이어가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전직 양평군수의 땅도 이 근처에 있다. 역공에 나서고 있군요. 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김건희 로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 의혹과 같은 단어를 쓰면서 강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두고 하루살이 날파리 같다라고 하면서 독자적으로 결정을 했다는데 믿어지지 않는다. 강상면 땅 주인의 지시사항 아니냐라고 하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이었던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원안 종점 양서면 인근에 약 3,000평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역공에 나섰는데요. 옥천면 아신리의 해당 필지는 원안 노선 종점인 양서면 증동리에서 1.6km가량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처음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알고 보니 더불어민주당 게이트라고 하면서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원안은 민주당 전 양평군수 일가 특혜가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주위에 있는 모든 땅 주인이 다 밝혀지겠네요. 한 네. 3km, 5km 내에 있는 모든 땅 주인이 다 나올 것 같은데.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장모죠 최은순 씨에 대한 논란도 추가되고 있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겨레 단독 보도했는데요. 최 씨는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 농지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3,341제곱미터 가량으로 2005년 12월에 사들인 땅인데요. 한겨레는 해당 농지에서 인근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농사를 짓는 현장을 포착을 하고 주민들을 인터뷰했는데 한 주민은 지인의 권유로 농사를 짓고 있다면서 그 권한 지인이 누군지는 답을 피했습니다. 또 최 씨가 직접 농사를 짓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을 했습니다. 참고로 농지법에서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경자 유전의 법칙이 규정이 돼 있고 예. 위탁 경영도 엄격하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 소유한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그런 건데 지금 아닌 것 같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죠. 자,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인터뷰를 했었는데 오늘은 국민의힘 측 반론을 듣겠습니다. 경기 여주 양평 국회의원을 지냈고 양평군수를 3선을 하신 분이세요. 김선교 전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김성교입니다. 예. 자, 저희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쟁점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고속도로 종점이 원안인 양서면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일가 땅과 가까운 강상면으로 옮겨지면 주변 땅 시세가 정말 올라갑니까? 그 종점이 아니라요. 예. 예, 분기점이에요, 분기점. 분기점. 예. 그렇지. 고속도로에 닿는 거를 JCT. 분기점이라 그러고, 예. JCT. 얘가 종점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예. 예. 어쨌든 시세는 올라갑니까? 그 JCT라 한들? 그 분기점에는요, 예.
제가 전국 어디를 봐도 예, 그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는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IC 주변은 모르겠어요. 공인중개사 그런 분들이 예.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정동균 전 군수 얘기는 그 근처에 JCT를 하더라도 큰 휴게소가 지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그 시세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거고요. 예. 예, 휴게소는 문재인 정권 때 그것은 그 분기점이 확정이 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난 거고요. 예. 예,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그것은 중부 내륙고속도로의 휴게소입니다. 그게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강사면 종점이 IC가 아니라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만한 JCT 맞다. 분기점이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강상면 JCT 바로 200m 아래에 남양평 IC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네. 강북구 의원은 황금의 땅이 될 거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장 경험을 예. 모태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고 현장에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녀갔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황금의 땅이 되냐? 그 대안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김건희 여사 선산이라는 그걸 뭐라 그러죠? 선산이라는 예. 그거 하나 조건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실제로 그런데 서울과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위치적으로는 뭔가 혜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도 뭔가 시세가 좋아질 거란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예. 그리고 거기가 터널로 고속도로에 닿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분기점에는 예, 아무런 그 가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 개인적인 판단이신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전반적인 전문가의 판단입니까? 아니, 전문가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야지 예. 제가 그 무조건 오른다 내린다 할 수는 없죠. 예. 근데 의원님 그럼 왜 양서면이 아니라 그 강상면이 그 분기점이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예. 그 예비 타당성 안 하고 예. 타당성 안 하고 예, 그렇게 해서 국토부에서 이제 그 비교를 해서 설명회를 할라 그랬었어요. 지역 주민들한테. 예. 그런데 그게 7월 5일 날인가 6일 날이에요. 예, 설명회 하는 날이. 예.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하고 그리고 또 전 양평군수 정동균이하고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문제화를 시킨 거예요. 문제화.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잘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JC하고 IC하고 구분을 못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것이 좀 이 당 논리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예. 좀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그걸 깊이 생각해 보고 예. 왜냐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당초 안은 예타로는 그 광주 하남에 IC가 하나 있고요, 경계에. 예. 그리고 남종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광주에. 광주에 거기서 있죠. 예, 남한강을 건너가지고 양서면 도곡리라고 있어요. 예. 도곡리에서 양평 IC 위에 얹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는 교각이 씁니다. 교각이. 예. 네, 그런데 양평은 물 맑은 양평에다 친환경 농업 특구 지역이에요. 그리고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 전제로 해서 그리고 또 그것이 IC를 예. 좀 우리 강화 IC를 2021년도에 자기네가 건의를 받은 사항이에요. 예. 네. 그때는 문재인 정권 때 집권을 하고 있을 때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에 그 강화 IC를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그 지역위원장하고 정동균 전 군수가 부지런히 뛰어다녔어요. 예. 그때 그런데 2021년 11월 달에 네. 예, 윤호중 전 원내대표도 그때 당시에 보고를 했고 예. 예, 그 전 군수가 그리고 또 강덕구 전 의원은 예결위에 있었어요. 예. 예, 그리고 맹성규 전 의원은 간사였었고 예. 그리고 서영교 의원님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그 네 사람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저도 예결위원회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저한테는 와서 뭐 이런 일이 있다고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네, 의원님. 그러- 근데 이제 지금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제 강화 IC라는 단어는 등장하는데 민주당 주장은 강화 IC를 통과하는 안도 끝에 그 분기점이 강상면인 적은 없었다. 다 강화 그러니까 IC가 얘기를 있어도 들어보세요. 양서면이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시고 예. 그것이 강화 IC에서 이게 남종으로 해서 오다가 예. 그게 이제 터널이나 이런 거를 활용하게 됩니다. 예. 네, 터널을 활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강화 IC는 할 수 있는 데가 여건이 그 자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양서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부터 5 내지 7km 미만은 예. IC를 설치가 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예. 그것은 제가 법적인지 규칙이 됐든지 지침이 됐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어떤든 5에서 7km 이내는 IC를 설치를 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화 IC를 선정을 한 것 같고 또 예. 그래서 네. 그리고 거기서 지금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양서 쪽으로 갈라 그랬었다. 네. 이것은 2021년도에 자기네가 한 것이 발견이 되니까 예.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다. 아하. 핑계죠. 그리고 거기서 강화 IC에서 그 양서면으로 가게 되면 양서면 대신이나 그런 데를 거쳐야 됩니다. 예. 그러면 각도가 한 거의 90도 각도로 꺾어져야 돼요. 니은자가 된다. 그렇죠. 고속도로가. 예. 대한민국의 고속도로가 90도로 꺾어지는 데 있습니까? 근데 의원님, 근데 오늘 민주당 최재관 지역위원장이 오늘 김현정의 뉴스에 출연해가지고 어떤 말씀하셨냐면 김성교 전 의원님이 지난 6월 9일에 양평군 노인 지도자 보수교육 자리에서 축사를 하시면서 원희룡 장관이 나한테 전화해서 강상으로 가는 게 어떠냐 해서 내가 좋다고 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 들은 거고요. 예. 그 근거도 없고요. 거기에 있는 보수교육에 오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알고요. 어허. 제가 지난해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제가 상임위원회가 농해수위에서 국토위로 가면서 지난 8월 달에 우리 또 원희룡 장관님도 새로 임명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첫 상임위원회인가 상임위원회를 여는 과정 속에서 제가 보니까는 광주에서 오는데 양평까지 IC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니까 IC를 하나 국민들이 원하는데 IC를 하나 해달라. 그 얘기를 내가 보수교육에서 한 거지.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그 IC를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께서 좀 검토를 해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또 도로공사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타당성 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럼 원희룡 장관이 의원님에게는 전화해서 강상면으로 가는 게 어떠냐 이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전혀 안 했죠. 무슨 전화를 해요. 전화기에도 보면 온 게 없는데. 그렇군요. 또 지금 이제 여권에서는 양평고속도로 원안 종점인 양서면 부근에 또 정동균 전 양평군수 땅이 있다. 한 3,000평이 있다. 뭐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선일보 보도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충분히 정동균 전 군수가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는 좀 짐작은 갑니다. 그런 일을 했을 거다? 개인 땅은 확인을 해보진 않았고요. 왜냐하면 그 선거 당시에 관보에 나온 거 보니까 관보에 나오는 걸 보니까 사모님이 여러 군데 땅 투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정동균 전 군수의 부인께서 사모님이 저 강원도 양양에도 해놓고 지역에도 한 몇 군데 해놓고 그래서 그런 소지는 있을 것 같다. 이런 것은 짐작은 하지만은 제가 확인을 하지 않은 이상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지금 뉴스에는 민주당 인사들의 땅도 여러 군데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김부겸 전 총리는 어떻든 2년 전에 땅을 매입을 했다든가 1년 전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집 짓고 살고 계시고요. 그거는 강화 IC하고 좀 가까운 지역입니다. IC하고 그런 또 인사들이 좀 있죠.
양평이 뭐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지금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은 민주당 그럼 최재관 지역위원장이 원희룡 장관이 전화했다라고 말했다는 게 아, 허위 사실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최재관 그 지역위원장은 그 자리에 오지도 않았어요. 그 행사장에 예. 오지도 않았어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현장 혼란은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 증언도 엇갈리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 문제? 저는 어떻든 왜 그 정치권 싸움에 예. 우리 양평 군민들뿐이 아니고 하남 시민들도 그렇고 또 인근의 여주, 홍천 다 이 도로를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하남 같은 데는 주말이고 평일날도 주차장이 됩니다. 하남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풀려면은 오늘 뭐 우리 국민의힘에서 또 주민투표 여론조사 방안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투표 여론조사 했는데 예.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여론조사도 좋고 주민투표도 좋고요. 예. 해가지고 빨리 그 결정이 되면은 빨리 진행시키는 게 제일 바람직한 일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지역에 또 오늘 벌기대회도 하고 예. 지금 또 서명운동 돌입도 지금 시작이 됐고요. 또 이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근데 원희룡 장관이 다음 정권에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 뭐 주민투표 방안이 그러면 해법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희룡 장관, 저도 상임위원회에 있어봤지만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좋은 답변을 해도 네. 너무나 뭐 의총 같은 데서 결정이 나면은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답변을 아무리 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슈화되고 그러니까 또 한번 내던진 말로도 들을 수도 있고 한번 내던진 말일 수 있다. 뭐 어떻든 그건 원희룡 장관의 개인 소신이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간 뭐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의견 수렴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만약에 제일 최적화되는 그 강화 IC는 분명히 해야 되고 그거에서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양서로 강 건너서 가고 뭐 가서 갖다 붙이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지역 주민 여론 들어보고 주민투표 해보고 좀 결정을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선규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자, 전 의원님 입장 들으셨는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김정혁 비대위원. 아니, 저는 이게 너무 명백한 것. 그러니까 처음 제가 놀랬던 거는 민주당에서 얘기하기를 여태까지 예타 통과한 다음에 바뀐 것은 2번밖에 없다. 그중에 2번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99년 이후에 고속도로 예타 타당성이 24건이 있었는데 14건이 시점과 종점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 기본에 대해서 말이 전혀 틀린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사례를 봐도 바뀐 적이 많았었는데 민주당의 말이 틀렸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두 번째요. 제가 봐도 아까 그 표 보면은 저 같아도 3번 안을 택할 것 같아요. 3번 안을 택할 것 같아요. 강상면으로 가는 거. 보세요. 저 이란을 저기가 상수원 아니에요. 강을 2개를 건너야 돼요. 다리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철새 도래지예요. 그리고 아래 거 같은 경우는요. 이안 같은 삼안이죠. 삼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강을 건넌 다음에 그 강을 다시 같은 강을 2번 다시 건너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는 약간 좀 편의상으로 또 그림일 수 있으니까. 강을 2번 건너는데 세 번째는 강을 한 번만 건너면 되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그 이용객을 보니까요. 그 위에 거는 교통량이 15,834 이렇게 위에 되고 거야 하는 것은 강화 IC를 통해서 양서면으로 가는 거. 그렇죠. 이란. 그다음에 이안은 교통량이 22,357건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안은 이제 강상면으로 가는 거. 그렇죠. 강화 IC를 통해서 강상면으로 인구도 가는 보면 거. 인구도 저 아래쪽 이안 쪽이 훨씬 많다고 그래요. 사시는 분들이. 사시는 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 민주당이 막 공격할 때는 저걸로 땅값이 엄청 오른다 그랬는데
전문가들이 다 야 그거는 IC와 JC를 구별을 못해서 그래. JC는 예. 그냥 분기점 통과하는 것이고 거기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먼지만 나고 시끄럽게 해서 오히려 땅값이 떨어져.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다 가봤잖아요. 저 주변에서 땅값 변동이 있었는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아 그럼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얘기 저 아래 남양평 그 뭐죠? 남양평 IC 양평 IC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2km 근데 그거는요. JC가 만들어지든 있든 없든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얘기가 저 JC 만들어지면 거기서 200m 아래 남양평 IC가 있으니까 그게 김건희 여사 그 집 그 땅과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래도 이제 허와 골판이었다가 네. 저런 이제 분기점에도 뭔가 설치가 되고 근처에 보면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양평군수 얘기는 큰 휴게소도 지어진다. 그러면 그래도 시골에 편의 시설이 증가하는 건 사실이니까 부동산 쪽으로 인구 유입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늘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큰 휴게소는 아까 지금 그 김성교 전 의원이 얘기하지만 네.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 땅 알겠습니다. 그 해주려고 거기다가 지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혀 왜 없다. 논란이 되지? 전혀 문제가 될 게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디다 저도 정치인이니까 지역 내에서 그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 그렇죠. 간에 갈등이 많고 우리 집 앞에다가 우리 동네에다가 뭐 세워주세요, 뭐 세워주세요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런 거는 객관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 대부분의 경우 권력 관계에 의해서 이런 게 결정이 된단 위치도 말이에요. 바뀌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아마 이란으로 결정됐던 것들이 왜 무슨 이유로 이란으로 결정됐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하. 근데 지금 나온 이후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안으로 가는 것들이 강상면으로 가는 게 더 낫다. 오히려 더 합리적인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 이안으로 반론해 가는 게 그렇게 경제적으로 효용성이 높았으면 이안으로 추진하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원희룡 장관이 원점으로 돌릴 일이 아니고요. 예. 도로가 나는데 땅값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소음과 분진 때문에 땅값이 떨어진다고 국민의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이 땅들 거의 축구장 5배 정도의 필지가 이 이안 변경된 이안 인근에 있다라는 거죠. 어떤 변동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란대로 가면 이안으로 가지 않으면 이 지방도로를 타고 8km를 달린 이후에 서울권으로 진입하는 고속도로에 가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예. 이안으로 고속도로가 생기면 강남과 송파 일대로 20분이면 주파하게 됩니다. 인근의 공인중개사들,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이 양평을 세컨하우스로 둘 수 있다. 지방에 별장을 둘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양평은 뭐 휴양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공기도 좋으니까요. 당연하게도 집가가 들썩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단순히 도로가 특정인의 소유 인근 주변 땅을 지난다라고 해서 문제를 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왜 이안으로 바뀌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강상면으로 왜 바뀌었냐? 그렇습니다. 이란으로 가는 동안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이르는데 예. 15년이 걸렸고요. 20억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방구 없이 아까도 김성교 전 의원이 얘기했죠. 주민 공청회는 7월 달에 예정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의견 수렴하는 절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비 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고 어떤 용역 검토도 하지 않았던 이안으로 어떻게 가게 된 것인지를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에 됩니까? 짧게 해주십시오. 짧게 할게요. 이따 또 해야 돼서. 이안이면 20분에 주파를 한다 강남으로. 그게 뭐 잘못입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땅값이 오르겠죠. 좋으니까요. 땅값이 오르면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개발 호재의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그런 의혹이 나오는 아니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 땅값 그 지역에 이게 IC가 아니고 JC여서 실질적으로 땅값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현재 가서 보면 알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다 가서 봤더니 원래 그런 소문이 나면 땅값이 왕창 올랐다가 예. 실제로 건설이 시작되면 정체되거나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원래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 지역에 사는 분들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희는 제가 어디 방송에서 그쪽 분들 얘기도 들었는데 땅값의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아직 뭐 예. 예, 그 변경된 짧게. 계획안이 5월 달에 비로소 알려졌고 문제제기가 최근에 됐으니까 앞으로 땅값이 오를 거라고 확신합니다. 직관에서 조금 잠시 후에 얘기해 보고요. 예, 다음 얘기는 이제 대통령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출국을 했는데
자, AP통신 서면 인터뷰 또 사전에 한 개 공개가 됐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강력한 힘과 억제력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예.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는 북한 핵 미사일 능력에 고도화를 막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차원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별도로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이에 대해서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경계심이 북한에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부연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예. 또 아울러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계획이 논의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미 폭파된 카호후카댐 보수를 위한 지원을 제공을 했고 지뢰 제거 장비, 구급 차량 등의 물자 지원도 추진 중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대통령의 사전 인터뷰 발언 그리고 이제 한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자, 김정익 비대위원부터. 일단 강력한 힘을 통한 평화가 믿을 수 있는 평화라는 말씀 너무나 당연하죠. 평화는 그걸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평화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얻어지는 겁니다. 예.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제가 목이 좀 쉬어서 그런데 예. 문재인 정부 때 국어를 통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저 대통령이 여기 가서 나토에 가서 예. 나름대로 어떤 주권 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나토와 협력 체제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친구들이 있어야죠. 장 변호사님. 저는 가장 주목되는 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별도로 대화를 한다는데 예. 과연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전달할지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과연 반대 목소리, 국민들의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인지 지금의 기류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전 비교적 낮다라고 보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걱정하지 말아라. 후쿠시마 수산물은 절대로 수입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오염수 처리에 문제가 없고 깨끗한 물이고 음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데 삼았던 명분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일본이 당연하지만 그걸 지렛대로 밀고 들어올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대통령이 과연 지금 갖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는 우리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와의 만남에서 관련해서 직접 말씀을 하실까요? 뭐 찬성이든 반대든 이제 야당에서는 네. 그 자리에 직접 반대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까지의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또 IAEA 보고서 발표 이후에 며칠간의 입장을 봤을 때는 찬반 입장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지만 이 관련 대화가 전혀 나오지 않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나올 텐데 예. 이를테면 이제 뭐 방류 과정에서의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쪽의 개입 이 좀 뭐 반대라든지 찬성을 표명하는 것보다는 예. 그런 개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라파엘 그로시 IAEA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2박 3일 방한 일정을 마치고 어제 이제 출국을 했는데 그 그로시 총장의 말을 두고 이제 여야가 또 오늘도 공방해 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민주당은 그로시 총장이 국제사회가 우려해야 하는 건 후쿠시마가 아닌 북핵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요. 예. 박광원 원내대표는 과학적 진정성은 없고 정치적 오만이 가득한 발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총장이 수십 년 동안 일본에 상주하면서 검증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은 오히려 수십 년 동안 문제가 있다는 말로 들렸다라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야권의 태도는 시종일관 상식밖이었다. 과학적인 설명 요청은 도외시하고 정치적 색안경을 낀 일방적 주장만 이어갔다라고 하면서 그로시 총장의 깊은 한숨 소리가 대한민국 국격에 금이 가는 소리로 들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또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북핵을 더 걱정해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 민주당은 뼈아프게 들으라라고 하며 무지한 태도를 버리고 IAEA의 권위와 국제적 위상을 존중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자,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 또 여야가 또 이렇게 해석이 다르네요. 자, 김정혁 비대위원부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야의 대응. 아니, 그 그로시 사무총장에 대해서 과학적 진정성이 없다는 근거가 도대체 뭔가요? 그러니까 140페이지인가에 달하는 그런 보고서. 예, 보고서는 저희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다 봅니다. 전 세계의 핵과학자들이 다 봅니다. 예. 그럼 그게 과학적 진정성이나 논리적 결함이 있다면 다른 나라 과학자들이 바보입니까?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그 보고서를 놓고 과학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민주당에서 계속 과학적 진정성이 없어
이거는 일본을 위한 거야. 일본으로부터 돈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말고 거기 나오는 설명들을 조목조목 과학적으로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냐고요.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과학적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까? 정치적 진정성만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와서 그 IAEA 사무총장이 한 얘기가 뭐가 틀립니까? 북핵이도 문제지 그러면 과학적으로 그럼 입증을 해서 이게 문제다라는 것들을 주장하지 못하시면서 예. 그 IAEA 사무총장을 그렇게 거의 가두듯이 하고 그렇게 뭐 모욕을 주고 이러는 것들이 과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해야 될 태도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장 변호사님. IAEA 보고서는 도쿄전력이 검증한 걸 사후 교차 검증하는 성격이죠. 민주당에서 분석한 다음에 입장이 나왔습니다. 알프스와 관련한 성능의 검증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서 약간 좀 의문이다라는 겁니다.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예. 앞으로 이 방류가 일시적으로 방류하는 게 아닙니다. 무려 30년 동안 방류하는 겁니다. 원전 사고가 나서 이 핵 오염 이 수가 유출된 사례는 있죠. 그런데 이렇게 처리를 해서 30년 동안 방류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환경영향 보고서가 나왔을 때 이른바 어류 농축 개수 측정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IAEA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의 답변이 IAEA 보고서가 나온 직후에 겸허히 수용하겠다가 되어서는 안 됐다. 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과학계의 어떤 의견을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하겠다가 저는 맞는 정답이었는데 예. 이걸 그냥 자동적으로 겸허히 수용하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과학계의 의견이요. 6천 명이나 되는 핵과학자들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을 10명만 뽑아와 보세요. 6천 명이 아닙니다. 이거 괜찮습니다. 국민 여러분 광우병 같은 괴담 또 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거기에 반발하는 과학자 10명만 데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계속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자 중에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 언론에서도 그 반대되는 과학자들을 찾지 못해서 예.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뭐가 과학입니까? 전 6천 명이란 수치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고 들은 바도 없고요. 예. 이를테면 이게 왜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느냐.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변수라는 거,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어떤 상황을 상정하고 변수를 통제하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는 거고 그렇다면 180배가 넘는 우럭이 일본 앞바다에서 잡히는 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렇게 안전한데 저는 방류 이후에도 똑같은 입장을 국민의힘이 견지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 역시 민주당이 방류 이후에 분명히 전 세계 그 환경단체들이 올 것이고 과학자들이 와서 예. 그 방류했을 때 물의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검사할 겁니다. 그때도 민주당이 지금과 똑같은 태도를 견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